한 손으로 정죽간 아궁이 앞에서 불쏘시개 정리하다가도 넷째 놈, 다섯째 놈 뒤엉켜 마당에서 뒹굴며 싸우는 거 뜯어 말리느라 부지깽이로 애녀석들 둘 쥐어패며, 그러다가도 아궁이에 밥물 흘러넘치는 거 안 본다고 작은 방에서 할머니가 소리소리 지르시면 또 그거 보러 정죽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아무튼 그런 소동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이고, 이 지혜비 숨통 쥐어먹는 웬수놈의 새깽이들아. 밥 먹었으면 글자 하나라도 더 들여다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뭐 그런 거나 듣기 좋게 읊으면 읊는 니네 팔자 좋고 듣고 있는 할미 좋고, 그게 밥값이지. 배 꺼지게 그게 무슨 짓거리들이야. 배 꺼져. 그만 못 떠. 없는 집구석에선 밥이 하늘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는 지지리도 없으면서 뭔 새끼들은 낳고 또 낳았던죠. 우리 형제들 틈에서 형제간에 우애로 먹을 거 놓고 서로 양보하고 네가 하나 더 먹어. 그런 풍경 절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 내 입에 한 번 더 넣으려고 기를 쓰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전 희귀하게도 딸만 하나 있는 명숙이네 집에 어쩌다가 한번 놀러가면 명숙이 엄마가 명숙이랑 저녁 먹고 천천히 놀다 가라 붙잡기를 기다려 거기 눌러앉아 밥을 먹고 오는데요. 명숙이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친구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품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여유, 아무도 내 거 빼앗을 먹을 사람 없다는 그 여유. 상을 딱 앞에 놓는 순간 악머구리같이 7남매들 머리 드밀고 수저로 반찬 긁어 내 고봉밥 위에 반찬 하나라도 더 올리려 악다구니 치는 밥상만 봤다가 말입니다. 이웃에서 고사 지냈다고 떡을 가지고 왔으면 좀 특별한 음식이 생겼으면 숨겨뒀다가 집안에 가장 한 입 더 먹여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냐? 여편 내가 살림간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같으면 장독에 좀 숨겨뒀다가 가장 한 번 더 먹이겠구만. 모조리 새깽이들 입에 다 털어넣네 그랴. 친정엄마는 늘 쥐어 박히다시피 할머니께 혼나셨죠. 우리 집 식구 많고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걸 아는 이웃들은 우리 집에 지짐이를 가져다 줘도 남들 2배는 가져다 주는데도 늘 모자랐던 기억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랍시고 신용만 하다가 겨우겨우 졸업은 어떻게 했네요. 그래도 고등학교 공부라도 했으니 시집이라고 남편이라고 이름도 없는 지방대학교이지만 대학은 나온 신랑 만나 점잖은 집안이라고 시집을 왔죠. 전 남편하고 선볼 때 다른 거 안 봤어요. 한 집에 살 가족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이렇게 셋하고만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봤습니다. 그 시절에 형제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 신랑은 드물었으니까요. 신랑은 위로 누나하고 형이 나이 차이가 많은데 2분 다 서울에서 사시거든요. 정말 사람의 넌덜머리 난 전 선보는 자리에서 커피 한 잔 마주하고 앉았다가 식사하러 가자는 말 듣고 따라간 한정식 집에서 신랑감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이 사람이 결혼하자면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당시 전국을 강타했던 SBS 드라마에서 배우 이정재가 검도를 했었거든요. 최민수하고 고현정 나오는 드라마요. 그때 우리 여자들 검도하는 남자들이면 눈에서 하트가 나오던 때였는데 남편이 검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마음이 확 갔던 것 같습니다. 첫 술을 들이미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던 친정에서 살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의 겸상 밥상에서 2분 다 젓가락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새롭네요. 시어머니는 늘 입맛이 없으셨던 분이고요. 처음에 시집을 와서 말입니다. 이제 상을 2개를 봐서 시아버지와 남편 겸상, 시어머니와 저 겸상을 하는데 입만 무척 없어 배는 시어머니께서 한 수저도 채 뜯어 마시고, 아가 거기 쪽파 쫑쫑 썰어 넣고 된장 아주 조금 슴슴하게 풀어서 국 한 대접 해올래? 콩나물은 광방에 있다. 멸치 한 주먹 넣어야지 시원해. 나는 작은 국대접 말고 냉면 먹는 그릇에 가득 퍼와라.
잔치 끝이라 상위에는 기름기가 가득한 갈비탕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친정에선 선머스마 같이 살았어도 꼴에 새색시라 밥 먹다 말고 얼른 일어나 불이 나게 움직였습니다. 후다닥 20분도 안 되어 국을 끓여 들어왔더니요. 그 사이 시아버님은 식사 다 하시고 논에 나가시고 남편은 결혼 휴가 마지막 날이라 우리 방으로 건너가 있었고요.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전날 숙취로 괴로워하고 계신 중인걸요. 남편과 시부는 이미 넌덜머리 나게 익숙해서 암시령 않으신 거고요. 시어머님은 밥이 그대로 식게 내비두시고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다시 부스스 일어나셔서 국을 대접제 들이키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야 속이 확 풀리네. 역시 술 끝엔 슴슴한 된장이지. 아유, 멍청한 옆에 애들이 제첩국이다 뭐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근데 우리 색이 칼칼하게 잘 끓였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 술국 끓여다 진상하는 제 팔자요. 전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님과 재혼이신 줄도 모르고 시집오고 둘째 낳고야 나서 알았네요. 그것도 동네에서 수다 떨기 좋아하는 이웃 할머니로부터요. 시어머님이요. 19살에 시집가신 첫 남편에게 쫓겨나셨답니다. 거기 첫 번째 남편분과 사이에 딸 하나 두었는데 그 딸 2살 때 집안에서 헤어지라고 하셨대요. 차라리 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새 여자를 들여야 편타는 것이죠. 오죽했으면요. 시어머니 집안은 왕가세손의 스승에게 붙이는 직함인 사부만 내리 3대를 배출한 양반집이셨다네요. 그 집의 셋째 따님이신 시어머님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교수 같지 않게 왈가다 죽체 푼수시죠. 시어머님은 첫 남편은 종가의 작은 집, 이름되면 누구나 아는 조선시대 유명한 유학자의 집안이었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혼사였답니다. 결혼 첫날 밤 신랑이 술 따라준다고 그거 홀짝홀짝 다 마시고 신방망친 신부였던 시어머니는 술을 잘 마시기만 하면 누가 뭐라 하나요? 새지도 않는 술을 그 맛이 그렇게도 좋은지 벌써 서너 잔 넘어가면 눈이 풀리시는데 그 눈 풀리는 맛이 그렇게 좋으시답니다. 신랑하고 첫밤에 마셔본 술이 그렇게도 아리삼삼 가시집온 새색시라 동네 먼저 시집온 언니들이 불러대죠. 칼국수 말았다 와서 먹어라. 비가 와서 입도 심심하고 감자전 좀 했니라 와서 먹어라. 그렇게 불려다니며 얻어마신 술, 그게 병이 된 겁니다. 술 문제만이 아니었대요. 타고나길 말도 많고 조신하지도 못한 사람이라 새색시가 시집 오자마자 수다 때문에 동네 말썽을 일으키고 다녀서 신랑이란 사람이 시어머니를 뜨악시하고 원체 신혼 때부터 사이가 좋지가 않았다네요. 그럼 좀 자중하시고 지내야 하는데 그 해에 그 일이 기어이 일어난 거예요. 그해 여름에 공마단이 읍에 들어왔는데 동네 젊거나 나이 좀 있는 여자들 가릴 거 없이 함께 몰려가서 그 구경을 간 거예요. 거기 천막 안에서 네 무릎 내 무릎 할 거 없이 내외라곤 어느 집 개소리냐 그러면서 깔깔호호 웃다가요. 이제 공마단에서 원숭이 재주를 보여주려고 상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원숭이와 대작할 사람을 구경꾼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시어머니인데 생각해보세요. 여염집 아녀자가 돼서요. 그 일대가 다 아는 종가 작은 집의 새 며느리께서 웬가 종류의 시정 잡배부터 촌구석 술집 잡부까지 모두 모여서 깔깔대는 그 천막 안에서 원숭이하고 대작하는 모습을요. 정말 한 구경거리 된 거죠.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시어머니가 덩치가 되게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이 그거 술 5잔 마시고 그 자리에 옷구름이 다 풀어진지도 모르고 널브러진 겁니다. 기절한 거죠. 그것만 하면 정말 다행이게요. 그 일이 일어나고 이틀 후 종가에서 문중회의가 열리고 노발대발 그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종가의 종손께선 노새 재떨이에다가 곤방대를 수없이 내리치면서 하늘하고 땅이 딱 붙어버려야 이 진세상 더러운 소문이 모두 없어질란가? 이게 무슨 해괴한 소문이야? 어? 자네 말 좀 해보게. 자네 집 여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면서 가문의 먹칠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덩치나 작아서 눈에 안 띄면 소문이 덜하지.
어디서 지리산 곰 같은 몸집의 아녀자가 그러고 당기냐고 당기게. 그것만으로 끝났으면요. 공마단 마지막 날 거기에 또 간 거예요. 진도 홍주라고 그 술이 그렇게 엄청나게 독하고 맛있는 술인데 그걸 대신 팔아주는 행사가 열린 거예요. 그거 팔려고 원숭이하고 대작하는 시범을 보인 거거든요. 물론 그날 술은 증류한 소주였고요. 우리 시어머니 진도 홍주가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못 참은 겁니다. 문중에서 큰 소리 났으면 문 밖에도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거길 또 갔고 그 술을 거기서 얻어 마시고 술 마신 정신에 공마단 남자 2명하고 한 방에서 얼어져 잠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안 있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절 공마단 남자하고 한 방에서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거죠. 임자 없는 아가씨가 그래도 이건 머리칼 훌라당 깎이고 방에 갇힐 일인데요. 그래서 문중에서 또 알고 발칵 뒤집힌 겁니다. 종성께선 곰방대로 이번에는 방바닥을 수없이 내리치면서 내가 이젠 오늘까지만 대문을 열어놓고 내일부턴 닫고 지낼 걸세. 아휴, 이제 조상별 면목도 없어. 이게 무슨 해괴한 소문이냐고. 사람이 말과 행동 하나를 보고 열을 짐작하더라고. 응? 자식 낳아 잘 기르기는 애초에 틀린 여자 아니겠나. 저런 여자에게서 어떤 자식이 나오겠냐고. 아주 집안 망해먹을 사람이니 일찌감치 보내는 게 옳아. 물론 한 입을 덮고 자식 낳은 여자이니 쉽지 않겠지. 그러나 말이세, 이건 평생이 걸린 일이야. 이거 참. 그 유씨 집안이 워낙에 양반 중에 양반인데 어떻게 저런 개차반 같은 여식을 낳아 길렀는지. 에휴, 그 애미가 한심할지고. 아주 섭섭하게 않게 해서 잘 보내고 아이 1살이라도 어릴 때 새 여자를 드리게. 변치 않으실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아무래도 때는 196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 첫 남편분도 애초에 시어머님께 정도 없었을 뿐더러 조금 있던 정마저 모두 털어버리고 그렇게 헤어지셨다네요. 시어머니는 그 집에 딸 하나 놔두고 오막살이 한 채 얻을 돈 받아 친정에는 못 돌아오고 전혀 다른 타양 우리 지금 시아버지 계신 동네로 흘러와서 논농사와 과수원을 크게 하시는 천상 농부 점쩌는 저희 시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거예요. 아들 딸을 두고 사별하신 시아버지는 나이가 우리 어머님보다 14살이 많으셨는데 전처 자식들은 이미 장성해서 서울로 가 있고 새롭게 살림을 꾸려서 저희 남편을 낳은 거죠. 참으로 말 없으시고 점잖으시고 술 담배 아무것도 못하실 뿐더러 논일 끝나시면 오직 바둑하고 장기가 유일한 취미시고 조용하신 저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만나셔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셔서 말입니다. 술 몇 잔에 논두렁에 들어놓고 시장바닥에 들어놓고 황토길에 들어놓고 산 모퉁이에 들어놓으며 그렇게 사신 시어머니의 세월. 술 자시고 또 들어누웠다고 동네에서 아무나 전해주면 밭 갈다가 뛰쳐가시고 논물 보다가 다리에 붙은 거머리 떼어내며 뛰어가시고 주무시다가 말고 나가서 술 취해 길바닥에 들어놓은 저희 시어머니 업어오시는 시아버님의 세월. 저희 시어머니가 양반집 규수와는 거리가 멀게 얼마나 주책 분수였는지는 이 한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술 문제로 하도 속을 썩이시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너무 꼴보기 싫으시니까 한동안 공방을 시키신 거예요. 죽고 없으면 죽고 없는 줄이 알지. 옆에 있으면서 여자를 여자 취급 안 해주는 남자. 아휴, 내가 이게 무슨 더러운 팔자라서. 이러시면서 울고불고 하셨다네요. 동네가 다 알게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쳐다도 안 보시자 그때부턴 동네 골목쟁이로 뛰쳐나가 동네 여자들과 싸우고 댕기셨답니다. 그 짝이 지난번에 우리 남편 안 봤다고?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게 그 짝 멀쩡한 남정네 두고 왜 엄한 우리 남자 얼굴을 보냐고. 그게 무슨 더러운 짓거리야. 왜? 우리 집 남자가 그 짝 남편보다 잘생겨 보여? 그래서 마음이 할랑할랑거려? 응? 싱숭싱숭하냐고. 이 뻔뻔한 여편네야.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마구 되는 대로 떠드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를 한다는 가문에서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자란 사람으로 보겠나요? 참고로 적자면 친지 모임 있을 때마다 뵌 시모님들은 당장의 정경부인이라도 불리워도 손색이 없을 만한 자태와 언행이 그대로 품위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다 적으면 뭐합니까? 이미 돌아가신 양반 제 얼굴에 뭐 뱉기죠. 시어머님 돌아가시기 4해 전에 시아버지께서 오래 앓으시던 폐로 석 달간 고생하시다가 운명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 농담 반 진담 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니네 어머니 술 마시고 난장 피우는 꼬라지 그 꼬라지 이제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아이고 죽는 게 이렇게 마음이 화평하다. 천국이란 게 있다면 니들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 바로 천국일 것 같다. 임종 전에 모두들 둘러앉아 있었거든요. 남편과 나이차 많은 시숙과 시누이 부부들, 그리고 우리 부부 눈물 콧물 찍어내다 말고 빵 터지고 모두 대굴대굴 굴렀던 기억이 참 새롭네요. 물론 그때도 시어머니는 건너방에서 혼술을 하고 계셨고요. 우리 시어머니 덩치도 크시고 손등도 널찍하고 손모양도 크신 양반이 깍투리 같은 수저잔을 손에 쥐고 어깨는 늘어뜨리고 혼술하시고 계시는 거 보면 참 산의 곰 한 마리가 도토리잔에다가 술 마시는 것 같은 모양이 나는 겁니다. 그 전경은 정말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풍경이죠. 그리고 석 달 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울었던가요? 뭐 울었겠죠. 남 우는 것만큼은요. 저야 워낙에 남자 같은 성격, 원래도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자분자분 이말저말 주고받는 사이였고 시어머니께서 한 대 골탕 먹이시면 저도 그대로 한 대 골탕 먹여드리는 그렇게 사이좋은 고부간이었어요. 작년에도 한참 더울 때 노인회관에서 유둔날이라고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드셨나 본데 안주를 뭘 잘못 짜셨는지 탈이 나셔가지고 며칠 장염을 앓으셨거든요. 그때 내리 사흘을 죽만 해드렸더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지라 추석에 서울에서 전실 자식들 내려오니까 제 욕을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밥 굶겼다고요. 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아애미가 늘 그날이 그날 같고 편덕 없어서 좋다고들 하지만 말이다. 저런 옆에 내가 울뚝벨이 있어서 그 울뚝벨이 엉뚱한데 돋는다고. 어? 세상에 시애미가 장염 걸려서 이틀 죽 좀 끓이게 했기로 그걸 악심을 먹고 슛을 내리 닷새를 먹이더라. 그건 나보고 그만 살고 가라는 소리 아니야? 아유, 지들 먹는 밥에 수저 하나 더 올리는 게 뭐라고. 어머니 그런 소리 하시면 천벌 받으세요. 수아애미가 설마 어머니 그만 살려고 죽을 닷새를 끓였겠어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죠. 그리고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럼 또 친엄마 아니라고 엄마한테 딸이란 게 천벌 받는다는 소리나 한다고 펄펄 뛰시는 거예요. 치매도 아니신 양반이 그런 어거지 소리 하실 때마다 화증이 돋지만 어쩌나요. 당해드리는 수밖에요. 그런 소리로 부활을 돋우시거나 말거나 전제할 거 하면서 저도 가끔 시어머니 부활을 돋우면서 한평생을 살았네요. 시아버지께서도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덩치 큰 어머니 감당이 안 되시기 시작하고부터 시어머니 술 드시고 들어 누우시면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며 가서 업어서 모시고 왔는데요. 제가 시어머니를 좀 뜨악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넌덜머리네 하면서도 어머니를 끝까지 제 마음속으로 제 나름 제 깜냥으론 극진히 모시고 산 이유를 이젠 적어야겠습니다. 우리 큰딸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였으니까 아마도 1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50가차이나 되었을까 동네에 도부 트럭이 들어왔는데요. 덩치가 산만한 중년의 여성이 운전대를 잡고 또래 여성과 둘이 장사를 다니다 보더라고요. 냄비, 주방도구, 생활용품, 심지어 야채며 과일까지 트럭에 다 싣고 저기 산골너머 지역으로 간다는데요. 가는 길에 타이어가 고장이 나서 이제 보험회사 부르고 기다리는 걸 저희 시어머니가 다가가셔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가족 내력이며 별걸 다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묻는 폼이 그 여성을 품에 안을 듯이 그런 모습으로 유난히 그러시더라고요. 이상스럽다 했죠. 우리 동네며 이 지역은 이미 오는 장사치들이 2팀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생일이 겨울이 아니고 꽝꽝 추운 겨울 아니여?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요. 그날도 논두렁에서 아예 깊게 주무시고 계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온 동네 꼬맹이가 알려주었고, 저도 이젠 세월이 많이 느긋해져서 덮어드릴 모포를 가방에 담고 생수 작은 거 한 병 챙겨 트럭 뒤에 던져놓고 트럭 몰아 은식이네 다랑이 논의 두렁으로 달려갔거든요. 덩치 크신 양반이 논두렁에 대자로 엎어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포를 펼쳐 들고 다가갔더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우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내 더러운 팔자야. 육순잔치는 해먹었는지 모르겠다. 아휴 내 속을 누가 알아. 하기야 요즘엔 육수는 나이도 아니니까 얼굴 못 본 게 58년. 아유 더러운 내 팔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유 진짜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독한 건가 그 짝 집구석이 독한 건가. 여든 넘은 노인네가 육순의 딸을 생각을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저 시집와 그날까지 시어머니 입에서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이야기를 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새끼 떼어놓고 와서 새끼 생각 안 하는 어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전 그때서야 어렴풋이 알아챈 겁니다. 술 때문에 쫓겨난 시어머니가 정신 못 차리고 술을 계속 드시는 그 심중에는 놓고 온 딸이 있었다는 걸요. 딸 생각하니 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걸요. 아무리 주책 푼수 바가지 술고래 같은 여자라 해도 그 속에 아픔이 왜 없었겠나요? 차마 입으로 꺼내놓지조차 못하는 그 깊은 슬픔이요. 우리 남편은 늘 시어머니에게 최선의 예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시아버지 닮아 술, 담배 못하고 얌전한 사람이고요. 밥을 젓가락으로 뜰 만큼 소심하고 얌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엄마 술고래라고 엄마에게 큰 소리 내는지 못하죠. 그저 하시는 대로 당하며 또 자기가 해야 할 도리, 즉 어디서 들어 누우시면 묵묵히 달려가 업어오는 그런 도리 해가며 살아오는 동안 그 속이 문드러졌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유순한 사람이에요.